시청자 취임 1주년 기자회견 다음 날 같은 시간에 같은 메시지가 보수 매체 세 군데에서 동시에 터졌다면 이걸 우연이라고 보시겠습니까? 한길리서치 48.2% 데드크로스. 어제부터 보수 신문과 유튜브 채널들이 일제히 헤드라인으로 띄우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무너진다는 신호다. 정통성이 흔들린다. 이런 톤으로요. 그런데 한 가지가 빠져 있어요. 같은 주에 한국갤럽은 64%를 찍었고 NBS 4사 컨소시엄은 67%, 리얼미터는 60%대 중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왜 딱 한 군데 한길리서치 아웃라이어 수치만 일제히 받아쓰고 있을까요? 그리고 왜 하필 이 타이밍입니까? 이재명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투표 용지 부족 사태를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본인 입으로 비판한 바로 다음날 아침에요. 오늘 이 영상에서 세 겹을 같이 까볼 겁니다. 표면의 숫자, 그 숫자가 발표된 타이밍, 그리고 이게 핵심인데 이 숫자를 누가 어떻게 쓰려고 하는지 미리 한 가지만 던지고 시작하겠습니다. 6.3 지선 끝나고 닷새 만에 잠실 개표소 앞 시위, 주도층이 2030 청년에서 60대 이상으로 교체됐습니다. 구호도 참정권 보장에서 스톱 더 스틸로 바뀌었어요. 미국 트럼프 시절 일렉션 디나이얼 운동에서 나왔던 그 구호 맞습니다. 번역도 안 하고 그대로 잠실에 등장했어요. 이게 우연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게 단순한 지지율 데이터 영상이 아닙니다. 이건 12.3 비상계엄 이후 6개월 동안 작동해온 한 가지 캠페인의 6골 챕터예요. 그래서 오늘 짚을 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한길리서치 데이터 자체가 무엇이고 다른 폴들과 어떻게 다른가. 둘째, 이 아웃라이어가 누구의 손을 거쳐 어떤 타이밍에 어떤 매체, 동선으로 확산됐는가. 셋째, 30대 남성 84.6%가 선관위를 믿지 못한다는 데이터가 진짜 의미하는 게 무엇이고 이게 12.3 책임 규명에 어떻게 작용하는가. 지상파 메인 뉴스에서 한길리서치 48.2%는 다루면서 같은 주 갤럽 64%는 한 줄도 안 나옵니다. 보면요, 이런 비대칭이 우연일 수 있을까요? 이걸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미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셨을 거예요. 그 감각 정확합니다. 한 가지 더 짚고 가야 합니다. 한길리서치 응답률 4.9%, 무슨 RDD, IRS 자동응답 방식이에요. 같은 시기 한국갤럽 면접조사 응답률은 통상 그 3배 안팎입니다. 응답률이 낮을수록 어떤 집단이 편향적으로 응답했는지 측정 오차가 커져요. 그래서 폭락 데이터일수록 다른 기관과 교차 검증이 기본인데 헤드라인은 그 교차 검증을 통째로 생략합니다. 단일 아웃라이어 하나만 들고 가는 거예요. 먼저 한길리서치 조사 자체를 정확히 봅시다. 폴리뉴스와 KNA25가 의뢰했고요. 한길리서치가 6월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진행했습니다. 전국만 18세 이상 624명, 무선 RDD, ARS 100% 방식, 응답률은 4.9%,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WR.7%포인트입니다. 결과는 긍정 48.2%, 부정 49.1%, 4월 같은 조사의 59.9%와 비교하면 두 달 만에 11.7%포인트 하락한 셈입니다. 선관위 신뢰도는 27.1%, 불신은 68.6%로 집계됐고요. 여기까지만 보면 정말 데드크로스 같죠. 그런데 같은 시기 다른 폴들을 같이 놓고 봐야 합니다. 5월 22일 한국갤럽 조사에서 이재명 지지율 64%였습니다. 5월 21일 MBS, 그러니까 엠브레인 퍼블릭과 K스탯,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 4사 컨소시엄 조사에서는 66%였어요. 5월 25일 리얼미터는 59.3%, 4월에는 65.5%까지 찍어서 취임 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자, 한 폴링 펌, 이 11.7%포인트 폭락을 측정하는 동안 다른 네 곳은 60%대 중반에서 안정적으로 흐르고 있었어요. 이걸 어떻게 봐야 할까요? 한길리서치 자체 시계열 안에서는 폭락이 맞습니다. 그런데 다른 기관들 시계열과 같이 놓으면 이건 한 펌의 측정 편차에 가까운 수치예요. 그런데
지상파 헤드라인과 보수신문은 한길리서치 수치만 들고 갑니다. 같은 주에 갤럽 64%가 나왔다는 건 거의 안 다뤄져요. 벌거벗은 임금님 행차 보고 있는 기분입니다. 다들 옷 멋지다고 해줘야 되는 분위기인 거죠. 다음은 30대 남성 데이터입니다. 부정평가 64.7%, 선관위 불신은 무려 84.6%, 전 계층 통틀어 최고치예요. 일반적인 해석은 청년 남성이 이재명에게 등 돌렸다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한 단계 더 들어가야 돼요. 30대 남성은 한국 사회에서 가장 강도 높게 알고리즘 노출되는 집단입니다. 2024년 12.3 비상계엄 이후 6개월간 부정선거 콘텐츠가 가장 집중적으로 바이럴된 데모그래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질문 하나를 같이 가지고 가야 합니다. 84.6%라는 숫자가 자연 발생인지 아니면 6개월 동안 어떤 파이프라인을 통과한 결과인지 이 질문이 빠지면 분석이 아니에요. 투표 용지 부족 사태도 정리하고 갑시다. 6.3 지방선거에서 일부 투표소 용지가 부족했던 건 실제 사건입니다.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개표소, 잠실 일대에서 항의 시위가 사흘째 나흘째 이어졌어요. 6월 3일 밤 11시 반에 국민의힘은 기자회견을 열어서 서울선거 무효와 재선거를 요구했습니다. 이때는 아직 사태 데이터가 충분히 모이기도 전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6월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이 문제를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본인 입으로 비판했고요. 시위에 나선 청년들에 대해서는 참으로 귀하고 존경할 만하다는 평가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고 선관위에 대해서는 헌법 개정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어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진짜고 선관위 개혁 요구는 정부와 야당 모두 외칩니다. 그런데 부정선거 음모론은 별개의 문제예요. 이 세 가지가 한 묶음으로 헝클어져서 헤드라인을 도배하는 게 지금 상황입니다. 여기까지가 표면이에요. 표면만 보면 그냥 정부 위기 같죠? 그런데 이쯤에서 다들 놓치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여기서 끝내기 쉽습니다. 결국 한길리 서치는 보수 성향이 강한 폴링 펌이고 폴리뉴스도 보수 매체고 그래서 아웃라이어 숫자가 나왔다. 이렇게 정리하면 깔끔하잖아요. 사실 이 진단의 절반은 맞아요. 문제는 나머지 절반입니다. 왜 이 시점에, 왜 이 매체 동선으로, 왜 이 데모그래픽에 정확히 꽂히게 배포됐냐는 거. 한번 시간순을 보세요. 6월 3일 밤 10시 반에 투표가 종료됩니다. 1시간 뒤인 11시 반 국민의힘 기자회견이 열려서 서울 선거 무효와 재선거를 요구해요. 데이터가 아직 안 모인 시점입니다. 6월 4일부터 6일 주말 동안 잠실 평화 시위가 열립니다. 주도층은 2030 청년들이고요. 그들은 선동하거나 선동당하지 마세요. 성조기 말고 태극기만 흔들어 주세요. 같은 자보를 직접 붙이면서 극우 부정선거 음모론과 명확히 선을 그었습니다. 6월 7일부터 한길리서치 조사가 진행됩니다. 6월 8일에 이재명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합니다. 그 자리에서 본인이 직접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강하게 비판하고 청년 시위대를 칭찬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6월 9일에 한길리서치 데드크로스 발표가 나오고 보수 매체 헤드라인이 일제히 터집니다. 같은 날 오후 잠실 시위에서 2030 청년 비중이 평일이라 줄어들면서 60대 이상이 늘어나고 스톱 더 스틸 구호가 처음 등장합니다. 이 세 가지가 같은 24시간 안에 정렬됐다는 게 우연일까요? 저는 우연이 아니라고 봅니다. 한 폴링 펌의 아웃라이어가 단독으로 일으킨 일이 아니에요. 이건 누군가가 또는 어떤 네트워크가 6월 8일과 9일을 D-Day로 설정했다는 뜻입니다. 그럼 D-Day를 설정한 쪽은 누구일까요? 여기서부터가 본격적인 동기 분석입니다. 먼저 이 프레이밍이 굳어지면 누가 이득을 보는지부터 따라가 봅시다. 1차 수혜자는 친윤 잔존 세력입니다. 12.3 비상계엄 책임 규명이 진행 중이잖아요. 이게 정통성 없는 정부의 정치보복이라는 프레이밍이 잡히면 책임 규명 자체의 정당성이 흔들립니다. 12.3 이전 상태로 시계를 돌릴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에요.
2차 수혜자는 검찰 권력의 정치화된 부분, 그러니까 일각에서 검찰 카르텔이라고 부르는 부분입니다. 최상병 특검,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이 6월 현재 진행 중이고요. 정부 정통성이 흔들리면 수사 협조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3차 수혜자는 조중동 계열 보수 주류 매체입니다. 6.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광역단체장 다수를 확보했어요. 패배 후에 야권 결집 명분을 만들어야 하는데 정부 위기 프레이밍만큼 빠른 게 없죠. 그리고 4차 수혜자가 가장 위험합니다. 그거 유튜브 이코시스템이에요. 잠실 시위 하이제킹에 성공하면 민심이 부정선거를 외친다는 내러티브 자산을 확보합니다. 그게 다음 캠페인의 연료가 돼요. 여기서 한 가지 짚고 갈 게 있습니다. 이 잣대를 윤석열 정부 시절에 적용했더라면 어떤 그림이 나왔을까요? 같은 한길리서치가 윤 지지율을 아웃라이어로 낮게 측정했을 때 보수 매체가 그 숫자를 일제히 헤드라인으로 띄웠습니까? 아니었어요. 그때는 갤럽 평균값을 기준으로 다뤘죠. 같은 폴링 폼, 같은 매체 동선이 정부가 바뀌니까 정확히 반대로 작동합니다. 참 신기하죠. 이런 패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거 지상파 메인 뉴스에서 다루는 거 보셨어요? 한길리서치 48점, 2%는 다 받아쓰는데 이 숫자가 6개월 디스인포메이션 파이프라인의 결과일 가능성에 대해서는 한 줄도 안 나옵니다. 까보면 보도하는 매체들 자체가 이 파이프라인의 일부거든요. 그럼 30대 남성 84.6% 선관위 불신, 이 숫자 진짜 의미를 같이 봅시다. 이게 자연 발생인가요? 6개월 전에는 같은 데모그래픽의 선관위 불신이 몇 프로였을까요? 그 변화 곡선이 어디서 어떻게 어떤 알고리즘 추천을 거쳐 그려졌는지를 같이 봐야 의미가 나옵니다. 스톱 더 스틸이라는 구호가 잠실에 등장한 게 결정적인 증거예요. 이건 미국 트럼프 시절 일렉션 디나이얼 운동의 슬로건입니다. 번역도 안 하고 그대로 한국에 임폴됐어요. 글로벌화가 이렇게도 진행되는구나 싶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건 단순합니다. 이미 콘텐츠 파이프라인이 작동했다는 뜻이에요. 미국 부정선거 음모론 콘텐츠가 한국어로 번역되고 한국 맥락에 맞춰 재가공되고 30대 남성 알고리즘에 집중적으로 노출된 결과입니다. 84.6%는 그 누적치예요. 이건 사마의 같은 인내심으로 6개월간 작업해온 결과입니다. 한 번에 폭발시키지 않고 매일 조금씩 알고리즘 추천 하나하나 콘텐츠 한 편 한 편으로 쌓아 올린 거예요. 그리고 6월 8일과 9일을 D-Day로 잡아서 한꺼번에 터뜨린 겁니다. 그런데 이 캠페인의 진짜 목표가 단순히 이재명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는 걸 한 단계 더 짚고 가야 합니다. 30대 남성 같은 핵심 데모그래픽이 정치 자체에 디스인게이지하게 만드는 게 더 깊은 목표예요. 어차피 다 똑같다. 어차피 선거도 못 믿겠다. 이런 상태로 만들어 놓으면 다음에 어떤 정치 세력이 어떤 일을 벌이든 시민 견제 동력이 약해집니다. 12.1 그 새벽 12시간 동안 시민들이 거리에 못 나왔던 이유 중 하나도 정치적 무력감이었어요. 같은 메커니즘이 지금 30대 남성을 표적으로 다시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지지율은 표면 KPI에 불과하고 진짜 KPI는 정치 효능감 자체의 붕괴입니다. 여기까지 보면은 그림이 어렴풋이 잡힙니다. 그런데 진짜 그림은 이 다음에 나옵니다. 잠시 정리합시다. 한길리서치 아웃라이어 데이터가 있어요. 6월 8일과 9일에 일제히 배포됐어요. 잠실 시위 데모그래픽이 이 같은 시점에 바뀌었어요. 30대 남성 84.6% 선관위 불신이 있어요. 이게 다 따로 있는 사건들이 아닙니다. 한 가지 그림이에요. 그런데 그 그림의 정체가 뭐냐? 이게 핵심입니다. 양측이 소년 얘기 다들 아시잖아요. 늑대가 안 왔는데 왔다고 거짓말한 소년 얘기. 그런데 이번 케이스는 정확히 반대 구조예요. 늑대가 실제로 없는 상황을 늑대가 있다고 6개월 동안 매일 외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을 사람들 중 일부는 정말 늑대가 있다고 믿게 됩니다. 84.6%가 그 결과예요.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늑대 사냥 나가는 그 순간 정작 양들은 누가 챙기게 되겠습니까? 이건 데드 크로스가 아니에요. 데드 캠페인이에요. 한 줄도 안 가고 잠깐 멈춥니다. 이 한마디만 잡고 가셔도
오늘 영상 본 값은 합니다. 데드크로스가 아니라 데드 캠페인. 한길 리서치 48점. 2%는 결과가 아니라 도구예요. 누구의 도구냐? 그게 다음 질문입니다. 6.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광역단체장 다수를 확보했습니다. 6월 10일 60 민주항쟁 기념일에는 전국 12개 대학 총학생회가 시국선언을 예고하고 있어요. 1987년 6월 그 거리의 정신을 잇겠다는 선언입니다. 이 흐름을 막지 못하면 12점, 3비, 3계엄 책임 규명이 끝까지 갑니다. 검찰 권력의 사적 카르텔 의혹도, 사법부의 정치화 의혹도, 보수 주류 매체의 내러티브 장악력도 한꺼번에 약해져요. 이걸 누가 가장 두려워하겠습니까? 답은 이미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캠페인이 성공한다면 한국 사회가 실제로 어디로 향하는지 결과를 짚어야 합니다. 결과가 무엇이냐? 이게 핵심입니다. 첫 번째 결과는 12점, 3책임 규명 동력 약화입니다. 최상병 특검,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이 진행 중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재명 정부 정통성 위기 프레이밍이 굳어지면 이 세 특검이 한꺼번에 정치보복으로 제정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검찰 카르텔의 정치화된 부분이 수사 협조 동력을 잃을 명분이 생기고요. 12점 3비상계엄, 그러니까 한국 민주주의 역사상 첫 비상계엄 시도에 대한 사법적 결론 자체가 흐려질 위험이 있어요. 두 번째 결과는 외교 안보 차원입니다.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의 관세 압박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치가 불안정해 보일수록 트럼프의 트랜스액셔널 협상 압박에 우리 측 협상력이 약해져요. 한미일 안보 협력에서도 이재명 정부의 균형 외교 노선이 자리 잡는 중인데 정부 흔들기 캠페인이 외부에 어떻게 활용 가능한지 베이징도 도쿄도 워싱턴 강경파도 다 봅니다. 세 번째 결과는 잠실 시위 하이제킹 그 자체입니다. 한국일보 6월 9일자 사설은 2030 청년들이 시작한 참정권 운동이 그 구 부정선거 음모론에 잠식되어 가고 있다는 우려를 짚었습니다. 보수 성향 매체인 국민일보조차도 같은 날 보도에서 평일에 2030 비중이 줄어들면서 60대 이상 비중이 늘고 부정선거 목청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어요. 보수 매체 본인들이 하이제킹을 인정한 셈입니다. 상황이 어디까지 갔는지 보세요. 잠실 시위 참가자, 일부가 핸드볼 여자, 유소년 국가대표팀 선수들에게 가방 검사를 요구하고 양말을 벗으라는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경찰을 향해서는 태무경찰, 왕따경찰 같은 조롱이 이어지고요. 이게 1987년 6월의 정신을 잇는다는 운동이 맞는지 누가 좀 설명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솔직히 이거 개판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화살 방향을 정확히 잡아야 합니다. 2030 청년들의 참정권 시위는 정당했어요. 그것이 하이제킹 되는 게 문제고요. 화살은 청년들이 아니라 하이제킹 세력에 향해야 합니다. 미국 케이스 한번 보세요. 트럼프 측이 2020년 대선 직후부터 Stop the Steal 캠페인을 본격화했고 그 캠페인이 2021년 1월 6일 의사당 점거 사태로 도착했습니다. 이게 단순한 시위 폭주가 아니에요. 1년 가까이 작동한 디스인포메이션 캠페인의 종착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태 이후 미국 사회는 선거를 믿을 수 없다는 정서가 데모그래픽 단위로 고착됐어요. 회복에 수년이 걸리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같은 구호가 한글 번역도 없이 잠실에 등장한 시점이 6월입니다. 한국형 1월 6일이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우리는 지금부터 봐야 합니다. 오프닝에서 던진 질문 기억하시죠? 왜 같은 메시지가 같은 시간에 세 군데에서 동시에 터졌느냐? 이제 답이 보입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6월 8일과 9일이 D-Day로 설정된 캠페인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그 캠페인의 목표는 이재명 지지율 자체가 아니에요. 목표는 이 점 3책임 규명을 막는 것이고 목표는 60 민주항쟁 기념일에 대학생들이 외칠 시국선언의 정당성을 흔드는 것이고 목표는 30대 남성을 정치적으로 디스엔게이지 시켜서 민주주의 회복 동력을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데이드크로스 헤드라인은 도구입니다. 한길 리서치 48점, 2%는 결과가 아니라
도구예요. 여러분이 처음 이 데드크로스 뉴스를 보면서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셨던 그 감각, 그게 정확했던 겁니다. 같은 주에 갤럽 64%, NBS 67%인데 왜 한길리서치 48%만 헤드라인이지? 그 위화감이 정상이에요. 그 위화감을 무시하라고 6개월 동안 알고리즘이 작동해 왔던 거고요. 그리고 그 알고리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작동 중입니다. 오늘 밤에도 내일 아침에도 누군가의 유튜브 추천 영상에 부정선거 콘텐츠가 한 편 더 올라갈 거예요. 한 편씩 매일 84.6%라는 숫자가 그 누적이고 다음 달 같은 조사를 돌리면 85, 86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건 멈추지 않는 한 멈추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입니다. 이 캠페인이 6월 10일을 넘어 어디까지 갈 것이냐, 그리고 우리는 어디까지 보고 있느냐. 6월 10일에 전국 12개 대학 총학생회가 시국선언을 합니다. 1987년 6월 그 거리에 나섰던 사람들의 정신을 잇겠다는 선언이에요. 같은 6월 10일 같은 도시에서 잠실 개표소 앞에서는 스톱 더 스틸 구호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 트럼프 시절 일렉션 디나일 운동에서 임포트한 그 구호, 같은 날 같은 도시에서 1987년 6월의 정신과 2020년대 미국 부정선거 음모론이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어느 쪽이 더 큰 목소리를 낼 것인지, 이게 단순한 시위 규모 비교가 아닙니다. 한국 민주주의가 12.3 이후 어디로 가는지의 첫 가시적인 분기점이에요. 1987년 6월 거리에 나선 시민들이 그날 어떤 결심으로 그 자리에 섰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결심이 60 화국 헌법을 만들어냈다는 것도요. 39년이 지난 2026년 6월 10일 같은 도시 두 자리에서 두 가지 다른 외침이 충돌할 때 우리가 어느 쪽 외침의 의미를 정확히 듣고 있느냐, 이게 12.3 이후 한국 민주주의 다음 챕터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챕터는 한 폴링 펌의 아웃라이어 수치 한 줄로 시작됐어요. 한길리서치 48.2%가 그 분기점의 한 신호탄이었다면 다음 신호탄은 무엇이고 어디서 터질까요? 그리고 그때도 우리는 알아챌 수 있을까요? 이 흐름이 6월 10일을 지나 어디로 가는지 같이 추적하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 분석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해 두시면 다음 분기점도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안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견해를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